이상한 약. 옛날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이 의사의 약을 먹거나 침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말짱하게 나았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의사한테 병 고치는 것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의사는 병을 잘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늙은 사람도 다시 젊게 한다는 이상한 약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난 의사였습니다. 사실 의사는 소문대로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은 아주 귀한 약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뿐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 약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자신이 중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은 꼼짝없이 죽어야 할 중환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죽기 조금 전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약을 꺼내놓고 자기가 가장 믿는 제자를 머리맡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조금씩 자기의 몸에 발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는 이 말을 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한테서 부탁을 받은 제자는 그 이상한 약을 의사의 발바닥부터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허벅다리 있는 데까지 발랐을 때 죽은 의사의 몸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이 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영약이로구나. 그런데 스승께서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 가만히 있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든 제자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몸에 바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따뜻해지던 스승의 몸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반쯤 남은 그 이상한 약을 아주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한 채 영영 죽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약을 감춘 제자도 늙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도 중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 제자는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죽거든 이 약을 발에서부터 온몸에 발라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약을 발에서부터 발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죽은 아버지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한참 뒤에는 가슴까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약을 더 바르려 하여도 약은 벌써 떨어졌습니다. 전에 스승은 그 약을 한 사람분밖에 지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나던 제자의 몸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죽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거울. 두메 산골에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담배를 한 짐 지고 서울로 팔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두메 산골에서는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볼 수 없는 별의별 것이 다 있다는 곳입니다. 서울에는 중의 상투, 고양이 뿔도 있다는 거짓말이 정말같이 들릴 만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은 머나먼 길, 담배 장수는 새벽밥을 지어 먹고 집을 나서는데 전속 나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갔다가 돌아올 때는 내 빚도 하나 사다 주셔요. 암 사다 주고 말고. 도대체 빚이란 건 어떻게 생겨 먹은 거지? 마침 오늘이 음력 초순이므로 밤하늘에는 하얀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타리 너머 새벽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오늘 밤에 뜨는 저 하늘 초승달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염려 말아요. 내가 잊지 않고 사오지. 당신은 까마귀 알을 먹었는지 하도 잘 까먹으니 달만 쳐다보고 사오세요. 담배 장수는 그날 밤이 되자 초승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메에서 한 짐 지고 온 담배를 서울에서 다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가지고 갈 것을 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옷감, 갓, 망건 같은 것을 사고 나서 아내가 무엇을 사오라고 당부했던 말은 생각이 났지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 까마득히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하늘의 달을 아내가 가리키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담배 장수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담배 장수가 시골에서 떠나온 지도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새 초승달은 둥근 달이 되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담배 장수는 아내가 사달라고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로구나 생각하면서 거울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아주 힘이 세어 보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을 데리고 가면 밭일도 부려먹을 수 있겠군. 담배 장수는 마음이 흡족해하면서 애누리도 하지 않고 그 거울을 사가지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에 돌아온 담배 장수는 보따리를 끌고 있는 아내에게 거울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빛인 줄만 알고 받아보니 둥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안에는 어여쁜 젊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누굴까? 아내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서울 가서 서울 색시를 새로 아내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내는 두 볼이 잔뜩 부어가지고 획 도로앉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며느리를 보고 얘야, 넌 무슨 하찮은 일로 골을 내고 있니? 신랑이 한양 천리길을 갔다 왔는데 하고 며느리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원 글쎄 부탁한 빚은 사오지 않고 젊은 서울 새색시를 데려왔어요. 하면서 그 둥그런 것을 시어머니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기한 눈으로 며느리가 주는 둥그런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호호 백발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니? 골골하는 다 늙은 할머니가 있는데 죽을 날도 그리 멀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둬도 곧 죽을 건데 그만 마음을 돌려라.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말다툼이 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다 늙어 뻗진 할머니냐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게 어디 젊은 여자냐고 하다가 왁자지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왁자지껄 하는 바람에 시아버지가 나와서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가지고 온 둥근 그것을 내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둥근 것을 받아서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며느리가 앵앵거리고 말하는 젊은 새색시도 시어머니가 골글거리고 말하는 다 늙어 빠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젊은 새색시가 어디 있고 늙어 빠진 할멈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다가 시아버지는 주춤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시아버지는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인사도 없이 내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있는 안방까지 함부로 들어오다니 썩 나가지 못할까? 둥그런 것을 놓고 세 사람이 본 것만 제각기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젊은 색시, 시어머니는 늙은 할머니, 시아버지는 늙은 할아버지. 세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진짜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무엇이든 환하게 하는 원님한테 가서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원님, 이 둥근 것 속에 사람을 우리 세 사람은 다 달리 말하는데 원님께서 가려주십시오. 원님은 의관을 고치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둥근 것을 받아서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둥근 것을 들여다보는 원님은 두 눈이 점점 커지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서 새 사또님이 내려오셨군요. 나는 그만 자리를 내놓아야 하겠어. 하고 그날로 원님 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